제가 이번에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농협 캐피탈에서 하는 농축협 특화 상품이 저렴했어요. 농축협 농협 캐피탈 특화 상품 참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11월 11일 어제는 농업인의 날이었죠. 농민들의 노고와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네, 이렇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최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업과 생명의 근원인 흙을 상징하는 한자 흙토. 이 한자를 풀어내면 열십자와 한일자로 10일이 된다는 데서 착안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정부는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농업의 가치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1996년부터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소중하게, 농촌의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주제로 지난 9일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제23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농민단체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농민들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격려하고 정부도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내내 어려움을 견디신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통, 문화, 교육을 비롯한 농촌의 생활 기반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마련하는 등 농업인 소득 증대에 더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습니다.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산업훈 포장 18명, 대통령 표창 32명 등 모두 160명이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시상식의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은 자연산 송이의 장기 저장법과 송이주를 개발한 이희한 솔레원 대표에게 돌아갔습니다. 부대 행사도 풍성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농촌과 축산 등 다양한 주제로 꾸며진 농업 홍보 부스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축사체험관에서는 조랑말과 당나귀 등 평소 도시에서 보기 어려운 동물들이 등장해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농업인의 날을 홍보하는 부스는 관람객들로 붐볐습니다. 복갱이 행사를 통해서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농업인 행사를 오늘 알게 됐어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업인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묵묵히 뒷받침해온 진정한 주역이라며 전국의 300만 농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5천만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그런 농업의 가치가 크니만큼 앞으로 농업은 반드시 그 희망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농민임을 자랑스러운 그런 날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오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 많은 관람객들이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정부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국 여행객이 국내로 들여오려던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문제가 잇따르자 스마트 검역 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출입국자 8천만 명 시대를 맞이해서 빅데이터를 통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여행객이나 보따리상에 의한 밀반입 적발 건수가 2015년 이후 매년 12%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검역당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사후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을 위한 과학적 검역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행정안전부 책임 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후 관리원은 검역본부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의 과거 3년간 여객기 입항 정보와 검역 단속 현황, 탐지견 운영 현황 등을 제공받아서 기계학습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중점적으로 검역을 해야 할 항공기를 예측하고 전체 검역 실적의 약 30%를 차지하는 탐지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빅데이터를 이용해 중점 검역 대상이 될 만한 항공기 예측 모델을 테스트한 결과 정확도가 92.4%에 달했으며 탐지견 운영 효율도 24%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전체 여행객 모두를 검사할 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단순한 어떤 기계적 통계에서 벗어나서 전체 실적을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한 결과 데이터 기반으로 새롭게 알고리즘을 만들어냄으로써 좀 더 강화된 검역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검역 강화로 국내 밀반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업용 무인 헬기의 방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 헬기의 보급수에 비해 방제 면적이 미미할 뿐 아니라 사고율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더구나 내년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시행되면 농약 비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쉬워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농업용 무인 헬기를 처음 도입해 방제에 활용하기 시작한 건 2004년. 올 10월 기준 총 356대의 무인 헬기가 보급돼 2년 전보다 12%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 무인 헬기를 활용해 방제한 면적은 2018년 19만 154헥타르로 2016년 18만 6,048헥타르보다 2%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무인 헬기 보급에 비례해 방제 면적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셈입니다. 이처럼 무인 헬기의 방제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해 무인 헬기 사고율이 지나치게 높은 탓입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에 보급된 무인 헬기 356대 가운데 600만 원 이상의 사고를 한 번 이상 경험한 비율이 40%를 넘습니다. 농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에 부딪히거나 전깃줄과 나뭇가지에 걸려 떨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조종자들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해마다 시즌이 이제 아주 참석률이 적어요. 한 30% 많아봐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교육을 좀 철저히 하더라도 사고율이 좀 낮아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무인 헬기의 보급 대수만 늘리기보다는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PLS가 본격 시행되면 농약이 멀리까지 날아가 주변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농약 관련 법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무인 헬기하고 급속히 확산되는 드론 같은 경우에 항공 방제 약제 사용 같은 경우에 고농도 희석을 하기 때문에 살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잔류농약이나 비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는 게 사실입니다. 농업용 무인 헬기는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인 만큼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더욱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혹시 상생상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상생상회는 각 지역의 먹거리와 관광, 축제와 같은 지역자원 정보와 농특산품을 교류하는 네트워크 플랫폼을 말하는데요. 지난 3일 서울시가 종로구에 처음으로 상생상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발전의 대안으로 첫 발을 뗀 상생상회를 오주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상생상회입니다. 지상 1층과 지하 1층으로 연면적 91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상생상회에서는 10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농가업체가 생산한 1,200여 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상생상해는 국내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서울시가 직접 유통 관리하고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지역 음식들을 한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중에 파는 것들이랑 가격이 또 비슷해서 그럴 거면 차라리 지역 특산물들을 사서 먹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지하 1층에선 전시와 체험 공간을 만들어 도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지역 정보가 담긴 팜플렛과 홍보 영상을 통해서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축제 및 기획 전 자료를 비치해두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을 소개하는 이런 자료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보기도 쉽고 찾기도 쉽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정하기도 쉬워서 여행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지방 방문 계획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상생상해는 서울 시민의 공모를 통해 지어진 이름처럼 지역 상생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서울의 구매력과 농촌의 생산성을 공유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생상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상생교류 거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발을 내디딘 상생상해가 도농교류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겉과 속이 보랏빛을 띠는 자색 고구마가 혈당 저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자색 고구마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때문인데요. 특히 국내 유통되는 자색 고구마 중 단자미 품종이 혈당 저하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과 박기 같은 보라색인 자색 고구마가 혈당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단자미, 신자미 등 6종에서 안토시아닌을 추출해 동물 실험을 진행한 결과 15개 물질로 나뉘는 안토시아닌 중 9번째 물질, 넘버 9이 혈당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4주 동안 고지방 음식을 먹인 실험쥐에 넘버 9을 투여한 결과 혈당이 최대 18% 감소한 겁니다. 국내 유통 중인 자색 고구마 가운데 단자미는 100g당 208.9mg, 신자미는 100g당 63.1mg이 함유돼 다른 품종보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물질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자색 고구마 품종을 육성해 기능성 소재 개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농협이 기존에 노후화된 농축협 하나로마트를 리뉴얼한 편의형 매장 하나로미니 출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시대에 발맞춰 신선한 국내산 농산물을 소포장 판매하는 등 차별화된 방식으로 새로운 유통 채널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신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이 편의점 시장에 뛰어든 것은 지난해 12월. 기존 하나로마트 매장을 최신 트렌드에 맞게 리뉴얼해 쇼핑과 조리, 휴식 공간과 다양한 상품이 결합된 편의형 매장으로 재오픈하고 있습니다. 2017년 농협 하나로 유통의 매출이 6.6%까지 하락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자 매출 상승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급성장 중인 편의점 시장에 도전한 겁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문을 연 하나로미니의 점포 수는 총 8개. 전국의 30평 이하 하나로마트 중 개장한 지 20년이 넘은 매장을 대상으로 리뉴얼 작업 중입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편의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농협 계열사나 농상품 등을 적극 발굴해 국내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한입과일을 비롯해 현미와 찹쌀과 같은 농산물의 소포장 판매를 늘릴 계획입니다. 농산물의 마진율도 기존 편의점보다 3에서 8%까지 낮게 책정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물건도 저렴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왔을 때 싸다라고 느끼시고 구매를 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저렴하게 판매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편의점이 아닌 편의형 매장을 추구한다는 하나로미니.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한 국내 농산물을 보다 값싸게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신건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최근 농진청과 전북대학교 연구진이 유산균을 이용해 구제역 등 전염병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돼지의 폐사율을 최소 2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이만두 양돈 농가의 경우 연간 1억 6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돼지의 유산균을 먹일 경우 육질 또한 크게 향상돼 특화된 돼지고기 생산이 가능해져 농가 소득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영암의 황토고구마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은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밭작물 작황이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영암 황토고구마는 현재까지 전년 대비 약 80% 수준인 17,000여 톤이 생산됐습니다. 영암 황토고구마는 당도가 높아 생산되는 전량이 판매되고 있으며 10kg 한 상자당 가격이 3만 원 선으로 예년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돼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아산시 여성회관은 오는 14일과 16일 이틀 동안 김장김치 만들기 특강을 운영합니다. 특강은 14일 배추김치와 깍두기, 16일 백김치와 갓김치로 나눠 진행되며 수강료는 4,500원,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이며 12일부터 여성회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4일까지 내년도 유기질 비료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비료는 유기질 비료 3종류와 부산물 비료 2종류로 한 포당 유기질 비료는 1,700원, 부산물 비료는 1등급 기준 1,600원이 지원됩니다.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는 비료의 종류와 공급 시기 등을 적은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농민신문사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를 방문해 11월 11일 가래떡데이의 유래와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쌀 사용을 독려하는 우리쌀 애용 홍보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상욱 농민신문사 사장을 비롯한 농민신문사 임직원들은 이날 초등학생들과 만나 가래떡데이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한 농민들의 수고를 전했습니다. 이상욱 농민신문사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농업인들이 폭염과 가뭄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농산물을 생산한다며 국적불명의 막대과자 데이보다는 가래떡 데이로 농민들을 위로해주고 사기를 북돋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최상부 농민신문 논설실장의 뉴스 논평입니다. 올해 산 쌀부터 5년간 적용할 새로운 목표가격 결정 논의에 농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쌀 목표가격을 담은 목표가격 변동 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동의 요청서에 담긴 쌀 목표 가격은 80kg 기준 18만 8,192원으로 현행 목표 가격보다 192원이 오른 수준입니다. 정부는 새 목표 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려면 농업 소득의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데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 같은 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동의 요청서상 목표 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19만 4천 원이 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반면 한 민간 연구기관에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목표 가격을 19만 7천 원으로 계산해 추계 방법과 금액의 적정성 여부부터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쌀 목표 가격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려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쌀 목표 가격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길 바란다며 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가 관련법을 처리하고 개정된 법에 따라 쌀 목표 가격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목표 가격 설정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쌀 목표 가격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파행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쌀 목표 가격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은 안을 만들어 제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쌀 목표 가격을 19만 6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만 아직 농해 수위는 논의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쌀 직불제 개편안도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여서 두 사안을 동시에 논의해야 하는 점도 변수입니다. 새 목표 가격은 2018년산 쌀부터 적용되는 만큼 올해 안에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쌀 목표 가격 논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와 국회는 새 목표 가격이 쌀 산업의 향배를 결정하게 되리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논의에 공을 들여 국가 재정 부담을 덜면서도 농업소득이 1,000만 원을 맴도는 농가의 어려운 현실도 해결하는 접점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